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밤 10시 39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볼 거냐면, 이번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진아의 방이라는 영상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여러분이 지난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방지민의 생일 카페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진아의 방이라는 그 영상이 촬영이 됐어요. 이진아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조금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아마 일단 첫 번째로는 재미가 없었어. 그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죠. 유튜브도 애매하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실체가 없는 아이돌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미야오하고 이진아의 유튜브 컨텐츠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미야오의 유튜브 컨텐츠는 미야오의 멤버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 멤버의 취미나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서 유튜브 내용을 만드는 반면에 이진아의 유튜브 컨텐츠 내용은 이진아 개별 멤버의 순수한 개개인의 노력으로 재미를 유발해야 되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제가 르세라핌이 데뷔할 당시에 르세라핌이 데뷔하고 나서 르세라핌만큼 재밌는 유튜브 컨텐츠가 없었거든. 왜 그러냐면 르세라핌은 정말 재밌었어. 그 멤버 5명이서 이뤄내는 시너지 효과, 서로 왁자지껄하면서 내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거든. 르세라핌은 그 홍은채를 필두로 사쿠라, 카즈하, 김채원, 허윤진이 그 5명이 내는 시너지가 너무 재밌었다고. 개별 멤버의 그 포텐셜로 유튜브 컨텐츠가 활황을 띨 수 있는 유튜브였어요. 그런 반면에 이진아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멤버들의 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끼가 없다고. 끼가 없어요. 그나마 6명 중에서 예능감을 드러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정세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정세비가 예능감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애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애정결핍이고 불안 증세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재미없다는 뜻이에요. 그 연장성상에서 또 보자면, 제가 제일 거슬렸던 부분은 뭐냐면, 재미없는 건 일단 지나간 겁니다. 첫 번째 재미없는 거는 일단 지나간 거예요. 두 번째로 제일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아마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소개를 하는데 마이가 아빠, 방지민이 엄마, 그리고 뭐 유사랑, 코코, 최정은이 자녀들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세비를 소개하는데 정세비를 개로 소개하더라고. 강아지로 소개하더라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거슬렸어요. 물론 귀여움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녀딸이나 손자를 보고 귀엽다는 표현을 대신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강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브의 안유진도 댕댕이라는 그 강아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큰 댕댕이라는 개를 호칭하는 댕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작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다른데 왜 자꾸 지적하느냐라고 말을 하겠죠. 제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 줄게. 앞에 두 가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딸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아이브의 안유진을 댕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임을 전제하고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임을 전제하고 호칭만 강아지로 부르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진아의 컨텐츠에서는 정세비를 개로 전제하고 강아지로 부른 거예요. 개라고 인간으로 가정하고 강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인간도 아니야. 그냥 개로 전제하고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 일단 이게 두 번째 문제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계속 정세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정세비가 눈에 밟혔다. 제가 계속 정세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 있잖아. 애정결핍이다, 불안 증세를 보인다, 초콜릿에 집착한다, 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정세비가 스스로 불안 증세를 나타내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청자들한테는 이게 예능이라고 보여지고 애교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정세비를 개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이. 심지어 이 유튜브의 내용을 기획한 작가들도, 이 유튜브를 만든 제작자들, 웨이콘 직원들도 정세비를 개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심지어 당사자인 정세비조차도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자기가 개로 표현되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죠. 멍멍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른 그룹이 뭐 유튜브 작업을 하는데 개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냐고. 만약에 장원영을 실제로 개라고 표현해가지고 멍멍 하는 게 이 사람이 할 짓이냐고.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동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하고 정세비가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정세비를 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이진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진아 자체의 이미지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진아의 브랜딩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내가 없다고 말을 했잖아. 엉망이라고. 결국 이런 거예요. 정세비를 개로 표현하고 있잖아. 스스로
낮아졌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이브의 안유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구오락실에 안유진 출연시키지 말라고 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구오락실에 안유진 출연시키지 말라고. 안유진 이미지 날아간다고 출연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안유진의 잘못된 이미지 소비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안유진이 지금 지구 오락실 더 이상 아무도 안녕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 안녕지라고 프로그램 얘기하지 자체를 않아. 재밌게 보는 사람들 안녕지는 가고 장원영만 남았어. 장원영만 안유진 남았어. 출연함으로써 안유진을 볼 기회. 물론 안유진도 지금도 스타죠. 스타인데 안유진하고 장원영을 항상 묶어서 이야기했단 말이지. 안녕지라고. 그런데 안유진의 이미지는 더 이상 고급진 이미지가 아니야. 물론 얼굴은 아직도 예쁘죠. 아직도 예쁘고 아직도 외모는 순수하고 예쁘죠. 예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젠 누구도 장원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안녕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안녕지라는 호칭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장원영하고 안유진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다.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다. 그냥 원탑으로서의 장원영만 존재하지 안유진은 지구오락실 출연 이후에 그냥 이미지 날아갔어요. 날아갔다고. 내가 그때 어떻게 지적했냐면 안유진한테 리더라는 부담감을 지우지 말고 리더 자리를 가을한테 넘기고 안유진은 리더라는 부담에서 빼주고 지구오락실 출연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결국은 나는 스타쉽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다시 이진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정세비 보세요. 아일랜드2 시절의 정세비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일랜드2가 진행되는 당시에 그 아일랜드2 당시의 정세비를 보고 이 컨텐츠를 아일랜드2가 진행되는 방영하는 당시에 촬영을 해서 정세비 보고 멍멍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무대를 하던 정세비, 그리고 방지민과 겨루던 정세비, 방지민과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관계를 이어가던 1, 2위를 다투던 정세비가 그 당시에 정세비한테 너는 개야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정세비한테 멍멍 하는 게 하게 했으면 여러분 받아들였겠어요? 응? 2년이 지나서 정세비가 개로 소개되어지고 멍멍을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진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진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 이진아의 이미지가 결국은 아일랜드2가 진행된 당시와 그리고 그 지난번에 댓글에서 썼잖아. 정세비는 아일랜드2가 고점이었고 이진아 데뷔 이후에는 지금은 쩌리 멤버 1 그 자체인 결국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거든.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정세비의 자존감이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능이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정세비의 자존감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래요. 누군가가 뭐 1대1이 웬 말이냐 뭐 그런 식으로 적었던데 뭐 도움 될 겁니다. 저랑 대화하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누가 댓글을 좀 단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아일랜드2 게시판에다가 그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아일랜드2 게시판이 이제 아무도 글을 안 쓴다고 적었는데 낼름 누가 가서 적었더라고요. 데이비드 창은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던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보라고 분명히 적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보라고 분명히 적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이 각 문단마다 한번 따져보자면, 진심으로 데이비드가 이즈나에게 유튜브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네, 도움을 주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즈나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즈나는 진작 사장됐어. 진작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말 한 번 했을 겁니다. 그 누구죠?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캔디샵. 그래, 캔디샵. 누군가가 DC 인셀에 적었었잖아. 캔디샵에 대해서 언급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캔디샵이 누군데? 그렇게 말을 했잖아. 결국은 이즈나도 똑같아. 여러분, 캔디샵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평소에?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결국 이즈나도 그렇게 될 거란 소리야. 쟤가 언급을 안 해주면. 도움되는 거 맞아. 어떻게든 언급되는 것이 언급량이 0인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제 영상을 보고 저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이진아를 응원할 거고,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반대급부로 이진아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진아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이진아를 알게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진아한테 당연히 도움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진아에 대해 언급 안 하잖아? 이진아는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영상 여러분들 댓글 달잖아요. 그게 이진아가 결국은 언급되는 거거든, 시장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비드는 웨이크원의 제작진보다 자신의 안목이 더 전문적이라 믿고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웨이크원이 증명했냐고. 말했잖아. 증명하라고. 결과로서 증명하라고. 결과로서 증명 못했으면 할 말 없는 거야, 웨이크원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비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더 전문적이지.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전문가일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개판인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거는 산업을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분야를 불문하고, 그 분야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에 나오면 정말 엉망인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업종에 종사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신 있어요. 데이비드는 이진아 멤버들이 데이비드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저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진아 멤버들이 데이비드의 영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웨이크원이 방해하고 있거나 멤버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진심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웨이콘이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이지단 멤버들은 내 영상 보고 막 6명 다 내 영상 뜨자마자 알람 구독 다 해놓고 막 내 영상 뜨자마자 막 정주행하고 막 데이비드가 무슨 말하는지 막 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웃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웨이콘이 막 방해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휴, 참. 에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제가 저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나이대를 제가 한번
가늠해 보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 10대 초반 친구들 그 1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는 것 같더라고. 뭐 수천 명이 시청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 10,000명이나 20,000명 넘게 시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천 명이 시청하는 거는 맞잖아요. 제 영상을. 근데 너무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특정 나이에 맞게 대응하기가는 좀 힘들어요. 그냥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저보다 나이가 당연히 어릴 거고, 저보다 경험이 당연히 부족할 거고, 저보다 지식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뭐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보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게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그런데 뭐 그럼 이거는 정말 이 댓글 쓰는 사람의 추정입니다. 웨이콘이 방해는 아니지만 뭐 응답하지 말라고 했을 확률은 커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웨이콘에서도 이즈나 멤버들한테 주지는 시켰을 겁니다. 이를테면 데이비드의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해도 멤버들이 뭐 숨어서 보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영상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이즈나라고 검색하는 순간 제 영상이 뜨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분명히 봤을 건데, 그러면 이즈나 멤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비공개적으로 웃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그 리액션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즈나 멤버들로서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웨이콘 직원이고 이즈나 멤버를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당연히 이즈나 멤버들한테 반응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이거는 방해라는 개념보다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웨이콘이 방해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웃긴데, 데이비드가 멤버들을 위한답시고 구출한답시고 회사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이즈나 멤버와의 만남을 강행하려다 스토커로 구속될 가능성이 진지하게 있음, 이렇게 적으셨던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할게요. 두 가지. 여러분은 시간이 남아 도나봐. 나는 그렇게 널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대학교 때 말이야. 여러분 이 글 쓰는 사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항상 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다 잤거든. 나는 정말로 대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하느라고 코가 헐더라고. 그래서 코피가 나더라고. 나 그렇게 공부했어요, 진짜. 다시 하라면 못해. 그때 습관이 들어서 보통 3, 4시간만 잤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3, 4시간 잤어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제가 아일랜드2 영상 촬영할 때, 제가 영상 촬영할 때 항상 시간을 얘기하잖아.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제가 아일랜드2 촬영한 거 보세요. 새벽 1시 반에 촬영한 것도 꽤 있을 거야. 12시 넘어서 촬영한 거 당연히 있고.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했는데,
여러분 이때 뭐 하세요? 나는 이렇게까지 회사 다니면서 새벽 1시 반에 그 리뷰 영상을 올리고 편집까지 해서 올립니다. 주말에도 촬영하고 와가지고 밤늦게 리뷰 영상 촬영하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4시간 잤다고. 여러분은 할 일이 없나 봐. 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하러 웨이콘 회사 앞이나 이진아 멤버 집 앞에서 저러고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시간 낭비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거.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세요. 나는 뭐 돈 주면 할게. 돈 주면 할게.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 주면 할게.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저런 짓 왜 합니까?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애들 같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어린애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나는 그렇게 할 일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아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럴 생각 없어요. 팬사인회 가는 것도 누가 보니까 뭐 팬사인회 가라 그러던데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이제랑 1대1 대화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웨이콘에서 날 초대해야지. 그럼 가서 만나주겠다 이거야. 그럼 또 누가 또 뭐 이진아 멤버들과 나하고 몸값이 똑같은 줄 아네. 당연히 내가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 희한하네. 이진아 멤버들이 지금 뭐 스타야? 얘네가 돈 벌어? 적자 아니야? 계속 돈 지출되지 않아? 돈 얼마나 버는데? 이제 갓 데뷔한 지 1년 넘은 애들이 사회에서 정말 나보다 몸값이 높으면 막말로 웨이콘 직원들 중에서도 나보다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수영 대표를 제외하고 글쎄. 근데 이진아 멤버들이 나보다 몸값이 높다. 얘네가 뭔데? 스타야? 뭔데? 여러분 참 희한하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사회인으로서 웨이콘을 만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웨이콘에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응? 웨이콘에 뭐 사원 대리급 만날 것 같아? 아니야. 남수영 대표랑 직타로 만나야 돼. 임원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거나 회식하지. 무슨 아휴. 여러분은 참 그만합시다. 그리고 내가 탐마좀 더 할게요. 여러분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견지망월. 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왜 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진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메신저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까 그 정세비에 대해서 잠깐 그 어떤 분이 적어주신 거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정세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핑크 토끼가 좋아, 내가 좋아? 데이비죠. 귀엽다. 지켜주려나 이러면서 벽팔려요. 그러니까 좀 다른데? 데이비드 창이 정세비한테 왜 빠졌는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정세비는 누구나 알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누구나 알듯이 지능이 높은 스타일이 아님. IQ가 기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허점이 많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이 사람들이 정세비를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정세비를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과연 아일랜드 2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을까? 정세비를. 이거 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정세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자존감이 낮아진 정세비의 모습. 이제 개로 인식돼서 멍멍하고 있는 정세비의 모습. 이게 바로 이진아의 현실입니다. 이진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유사랑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유사랑 코디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모든 영상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얘기를 줄게. 유사랑의 코디와 유사랑이 센터에 서는 거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 2년 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2년 전으로. 유사랑 2년 전이면 2024년이에요. 그리고 케이콘 2024 케이콘 독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케이콘 독일 할 때 케이콘 독일의 무대를 리뷰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이지나 멤버들의 의상을 제일 먼저 봤다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2024년 케이콘 독일 무대는 이제 2024년 9월 달에 한 무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지나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리뷰 영상 그 무대를 보고 뭐라고 리뷰를 했냐면 어떻게 워딩을 했냐면 유사랑의 옷이 너무 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사랑이 옷이 너무 튀어서 방지민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제가 자 다시 한번 언급해 줄게. 2024년 케이콘 독일 무대 2024년 9월이에요. 9월 그때는 이지나 지금과 달리 이지나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는 상태라고 그냥 힙 도화지 상태라고. 왜냐면 아이덴티2가 종료한 게 2024년 7월 4일이야. 그리고 2달 하고도 한 10며칠 만에 20일 만에 이지나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당연히 어떤 선입견도 편견도 없었겠죠. 첫 무대를 보고 내가 한 말이 유사랑의 옷이 너무 튀네요야. 유사랑의 옷이 너무 튀네요야. 왜냐면 유사랑하고 방짐이라고 단 2명만 흰 옷을 입었거든. 그런데 유사랑의 옷에는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센터인 방지민은 완전 거적대기를 입고 있어. 그래서 유사랑의 옷이 너무 화려하고 튀어서 방지민이 죽는다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했다고. 그게 2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의심하는 건 뭐예요? 유사랑한테 별도의 코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게 지금 단순히 앞치마가 달라 보이네요 이거 하나로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사랑이 센터에 서는 거 있잖아. 센터에 서는 거 이거 언제부터인지 알아? 이진아의 데뷔곡 이진아의 첫 노래가 이진아잖아. 그런데 이진아의 데뷔곡에 티저라고 그러나요? 거기 그 티저를 보면서 내가 그 티저 영상에서 리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11월이었습니다. 11월인데 2024년 11월인데 역시 당연히 아무런 편견도 선입견도 없었겠죠. 그때는 윤지훈이 있던 7인 체제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리뷰를 했냐면 이진아의 모든 멤버가 자리를 바꾸고 있는데 유사랑은 센터 옆에 고정이네요. 이렇게 리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지훈을 포함해서 7명의 이지나 멤버 중 6명이 자리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 유사랑 혼자만 센터 옆에 고정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리뷰를 했다고 내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유사랑 옷이 너무 튄다. 유사랑 코디하고 유사랑 센터 있는 거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이진아를 알게 된 분들이나 1년 정도 알게 된 분들은 잘 모를 거잖아요. 이런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왜 계속 유사랑이 가운데 서는 거랑 유사랑이 옷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PBN3님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즈나 멤버들이 간절하고 안 간절하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웨이크원의 간절함과 그 스타쉽의 간절함에 대해서 비교한 겁니다. 스타쉽은 어떤 다른 분들이 적었다시피 이제 아이브하고의 재계약이 실패하고 나면 스타쉽은 이제 캐시카우가 이제 캐시플로우가 꼬이고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키키를 띄울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스타쉽 직원들 자체가. 그런데 이즈나를 담당하는 웨이콘이 그런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5월 8일이 방지민의 생일입니다. 방지민의 생일이에요. 제가 왜 벌써부터 이걸 언급을 하냐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죠.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다음 주 일요일이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에요. 3월 달이라는 거죠. 그럼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지민의 생일이 이제 2026년 5월 8일인데, 그때 아마 방지민의 생일 카페가 열릴 겁니다. 방지민의 생일 카페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도 방지민의 생일 카페에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방지민의 생일 카페에 가보려고 해요. 만약에 방지민의 생일 카페가 열린다면.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방지민의 생일 카페에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방지민의 생일 카페에 혼자 가니까 너무 뻘쭘하더라고. 물론 귀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죠. 작년에 저를 방지민 카페에서 만났던 분들도 이번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지민 생일 카페가 열린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프라인 모임이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진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방지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하고 제가 같이 방지민의 생일 카페에 가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로 6명이나 7명 정도로 저 포함해서 방지민 생일 카페에 같이 가서 같이 뭐 차를 마시면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혼자 가기 좀 뻘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히 가면 뻘쭘할 겁니다. 뻘쭘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랑 6, 7명 같이 가는 게, 가서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저랑 실제로 만나서 한번 이진아에 대해서 건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월 달쯤에 방지민 생일 카페가 열리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지민 생일 카페가 열리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몇 명인지 좀 궁금해요.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성별도 조절을 할 거고 나이대도 조절을 할 겁니다.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몇 명이나 좀 파악 정도를 하기 위함이니까 혹시나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같이 갈 의향이 있으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회원이 되신 분들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동안 예전에 한번 회원님 분들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회원에서 탈퇴하셨다가 다른 분이 이번에 회원을 하셨어요. 이분인데
M1ROT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생 18살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으로 회원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분께는 일단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 제가 잠깐 회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회원이 되시면 그 제 채널 영상 중에 여러분이 시청을 하지 못하는 영상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회원으로 돌려놨는데 그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간 영상들은 전부 다 회원만 볼 수 있도록 돌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회원을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회원에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분이 회원단 건 이제 간략한 5,000원 정도의 한 달에 5,000원 정도의 회원이시고, 결제를 하신 회원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또 뭐 여러분의 댓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지만 나중에 회원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회원분들이 적는 댓글에 대해서만 반응할 예정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회원분들에 대해서는 12,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고, 당연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직접 디테일하게 답변해주는 회원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기권을 가진 회원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격이 좀 조사하는 걸 좋아해요.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저는 조사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혹시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싫어하는 그룹이라도 만약에 케플러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저 케플러에 대해서 언급하잖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높은 회원권을 끊어주신 분들이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회원 구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적은 대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회원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러다 보면 저도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촬영을 하고 컨텐츠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지민 카페 가실 분들, 의향이 있으신 분들 몇 분이 되는지 좀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할 말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메일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상에 대해서 절대 어디 가서 발설하거나 영상에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내용도 이메일로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질문사항이나 뭐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뭐 그런 거 뭐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같은 것들 제안해 주셔도 좋고, 물론 나중에 회원분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분들 것만 해줄 겁니다. 당연히 회원분들이 요청한 것만 해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하게 이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자신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해 신상에 대해서 전혀 어디다가 노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할 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f good girls get down on the floor, tell me how low will a bad girl go? Whispered in my ear, said she loves my song. If you want it like you want to, you can back it up. You say you like it rough. 앉아봐. 처음에 할 때 얼굴 표정을 포스를 줘. 아빠는 너무 이렇게 정면만 안 쳐다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이드도 괜찮고 꼭 이렇게 정면으로만 쳐다볼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마지막에 홀딩 딱 주고. 형아, 요 카메라 위주로 쳐. 그러면 여기 보고 그렇지. 시선 이쪽으로. 시선 대략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촬영이야. 항상 촬영이 끝나면 후회하기 나름인데 네가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 마음껏 펼치고 가자. 오케이? 자, 긴장하지 말고. 자, 화이팅. 화이팅. 캡틴 큐. You know what it is when we do what we do. If good girls get down on the floor, tell me how low will a bad girl go? She probably pick it up, drop it down real slow. Either that or she's upside down on the pole. That's when I grab the knot, throw it up in the sky. Let it come down slow, watch it all fly. Bump to the back, then side to the side. Then we head back to my crib for the night. That's how it goes down all night long. She whispered in my ear, said she loves my song. We could dance, but you gotta keep it up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Look, tell me if you want it like this. You can back it up. You say you like it rough, won't you let me smack it up? 잘했어. 완전히. 제가 주는 제 딸의 점수는 95점 주겠습니다. 잘했지만 5점은 조금 여유로 남겨놓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했어요.